토트넘과 맨시티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맨시티에겐 우승이 걸려있는 중요한 경기이고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승패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오늘도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 경기네요. 맨시티는 현재 토트넘 신구장에서 득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끝난 후 여러가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토트넘에게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맨시티에게는 자력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됐기 때문인데요. 두 팀 모두 마지막 경기는 아니지만 이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한 경기만 남아있어 더 이상 승점 획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맨시티를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줘 맨시티가 가장 어려워하는 상대인데요. 맨시티는 토트넘 신구장에서 단 한 번도 득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맨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마저 인터뷰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토트넘 홈에서 득점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맨시티와 토트넘이 결정적인 순간에 맞붙게 되어 많은 현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든 것인데요. 지난번 리버풀전 때부터 좋은 폼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전에서도 맨시티 킬러의 면모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리버풀전 때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동작을 보여줘 해설들을 놀라게 했다는 소식인데요. 해당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패배함에 따라 4위인 아스톤빌라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되었는데요.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를 이겨도 승점 66점으로 4위인 아스톤빌라의 승점인 68점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맨시티는 토트넘에게 승리하면서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겨버린 셈인데요. 맨시티가 토트넘에게 패배했다면 마지막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아스날이 마지막 경기를 이겨버린다면 1위를 탈환하기 때문이었지만 맨시티가 토트넘에게 승리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은 사실상 맨시티의 우승이 유력해졌습니다. 그동안 맨시티 킬러라고 불리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패배는 충격이 큰 패배였는데요. 4경기째 유지해오던 토트넘 신구장에서의 맨시티 상대 무실점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실패되어 팬들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맨시티가 승리하면서 맨시티의 우승이 확실해지자 토트넘의 라이벌인 아스날의 우승을 막게 되어 좋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요. 경기장에서는 토트넘의 홈팬 중 일부가 맨시티의 득점이 터지자 환호하며 맨시티를 응원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부터 지금 토트넘이 라이벌인 아스날 우승을 막기 위해 져야 한다는 팬들이 있는데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라이벌은 라이벌이고 우리는 남은 경기를 최선을 다해 승리해야 한다. 고 말하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메디슨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우린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건 우리 선수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기를 승리해 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팬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4연패를 끄는 토트넘과 맨시티 킬러로 불리는 손흥민 선수가 있어 기대되는 가운데 양팀에게 마지막 희망이 걸린 맨시티와의 경기 라인업이 발표되었고 최전방에는 손흥민, 존슨, 메디슨이 중원에는 사르와 비수마, 호이비에르로 백포에는 로얄 대신 판더펜, 드라구신, 로메로, 포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술 변화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지만 마침내 맨시티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판더펜을 왼풀백으로, 드라구신을 판더펜 자리에 클루셉스키 대신 메디슨을 윙으로 쓰는 파격적인 전술 변화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 밖에도 중원에 사르, 비수마, 호이비에르 3명을 넣어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했습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그동안 전술과는 달리 플랜 B를 들고 나온 토트넘이었기에 매우 밀릴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순조로웠는데요. 오히려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맨시티가 공을 소유하게 되면 강한 전방 압박을 해 빌드업 방해를 했고 중원에서도 3명을 배치해 중원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토트넘의 가장 위협적인 부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자신만의 플레이를 하던 맨시티지만 토트넘의 강한 전방 압박에 그렇게 강한 맨시티마저 빌드업의 방해를 받고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전반전의 볼 점유율이 46대54로 맨시티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시즌에 대한 희망이라도 보여주는데 맨시티에 대해 맞춤 전술을 짜온 상태였기에 맨시티도 그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전반전은 그대로 0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전이 0대0으로 마무리되자 지켜보고 있던 유럽 팬들은 역시 맨시티 킬러 토트넘인가?
지금까지 본 토트넘 경기 중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토트넘 이대로만 해줘. 맨시티 우승 맞자. 신기하다. 맨시티는 토트넘 홈만 오면 이상해지네. 뭔가 평소 같지 않아. 이게 진짜 징크스인가? 오늘도 토트넘 무실점 가능할 것 같아. 나는 군어이지만 오늘만큼은 토트넘 응원할게. 제발 우승을 위해 힘써줘. 토트넘 지금 런던은 하나야. 토트넘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이며 토트넘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대다수였는데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6분 실바가 크로스를 잡은 뒤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건넸고 데브라이너가 페널티 지역으로 찔러준 공을 홀란드가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골망을 가른 것인데요. 아스날 팬들의 희망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2019년부터 이어지던 토트넘의 무실점 징크스가 깨졌는데요. 마침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 염원하던 토트넘 홈구장에서의 득점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2019년부터 하지 못했던 걸 홀란드가 해주네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습니다. 경기는 1대0 맨시티가 앞서갑니다. 토트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후반 31분 존슨의 패스를 받은 클루셉스키가 맨시티 선수 2명을 제치고 슈팅을 했으나 하필 오르테가의 다리 사이에 걸리면서 골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토트넘 오늘 운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필 저 슈팅이 오르테가의 다리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고 딱 걸리네요. 평소라면 들어갔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후반 41분 캡틴 손흥민의 1대1 찬스가 왔습니다. 맨시티의 수비 실수로 만들어진 역습 찬스를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간 뒤 1대1 찬스를 맞이해 슈팅을 했으나 오르테가의 발에 맞으면서 골로 이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토트넘 오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저런 황금 같은 동점골 기회를 놓치네요. 평소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무슨 일인가요?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미스로 인해 동점골을 놓치게 된 토트넘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달려가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골을 예견한 듯이 경악하며 누워버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뒤에도 동점골을 만들어야 했던 토트넘이지만 포로의 실수로 페널티킥까지 허용했고 결국 2대0으로 사상 최초 토트넘 홈구장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패배를 맛보는 토트넘이었는데요. 경기는 패배했지만 최고의 팀인 맨시티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과 그동안 항상 들고 나오던 전술이 아닌 맨시티에 맞춘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점을 들어 다음 시즌에 희망이 보인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BBC 스포츠 전문가들은 경기는 토트넘이 패배했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도 실패했지만 안 좋게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경기입니다. 마침내 팬들이 그렇게 원하던 전술비를 들고 나왔고 부진했던 경기력 또한 맨시티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인데요. 맨시티와 토트넘의 차이라고 하면 선수들의 기량 차이입니다. 오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도 수비에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격수들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점에서 승패가 갈린 것입니다. 라고 평가하며 오늘 토트넘의 경기력은 괜찮다는 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미스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빅찬스를 놓친 건 단지 손흥민 선수의 실수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의 실수도 맞지만 그동안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지 못하고 토트넘 또한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패배하는 이유는 전술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템백을 하며 수비 축구를 하다가 역습을 하는 패턴이었기에 맨시티의 뒷공간과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해 골을 넣어 맨시티에게 강했던 것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은 더 이상 수비 축구가 아닌 공격 축구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공격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손흥민까지 최전방에서 내려와 수비 가담을 해야 하고 빌드업에도 관여해볼 운반도 하고 있기에 체력적으로 훨씬 힘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예전처럼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무조건 골을 넣는 이런 확률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수비 축구가 아닌 공격 축구이기에 손흥민의 원터치 피니시를 기대하기보단 빌드업을 통해 얼마나 상대 수비를 잘 뚫을지 지켜보는 게 관건입니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미스는 전술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미스가 아쉽지만 다음 시즌이 기대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유로파 진출이 확실시된 가운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텐텐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